라이프 케어 컨설팅 시간입니다. 오늘 식단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부터 보시고 지난주, 지지난주를 참고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고 오늘 이야기를 같이 들어주셔야 돼요. 첫 번째 저희가 얘기했던 포인트, 지난주에 이야기했었던 칼로리 분배 어떻게 할 것인지, GI 수치에 대한 이야기 잠깐씩 했는데 사실 이 식단에 대한 이야기는 1시간, 2시간, 3시간 해도 모자란 부분도 많고 궁금한 부분도 많아요.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살짝 잡아드리고요. 더 그 외에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것은 식단에 대한 구성인데요. 자, 첫 번째 저희가 이야기했었던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다시 회귀를 해보면 언제 어떻게 무엇을 먹느냐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자, 주식사와 간식사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거예요. 자, 주식사 뭐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죠. 그렇다면 간식사는 뭘까요? 아침하고 점심 사이에 간단하게 견과류를 먹었어요. 그럼 그것도 간식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점심과 저녁 사이에 뭐 커피 한 잔을 마셨어요. 그럼 그것도 간식사가 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 점심, 저녁, 기상 직후, 아침 사이사이에 있는 식사, 칼로리가 들어있는 식사는 다 간식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꼭 우리가 식사라고 하면 상을 펼쳐놓고 밥도 있어야 되고 반찬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칼로리가 있는 것들은 다 식사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아침을 먹고 좀 허기가 져서 점심 전에 바나나를 하나 먹었다. 그것도 간식사에 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식사의 의미는 공복감을 줄여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공복감이 있는 건 부정적인가요?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너무 배가 허기진 상태에서 에너지를 섭취하게 됐을 때에는 저장하려고 하는 성격이 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허기졌다, 너무 배가 고프다를 느끼기 전에 아주 간단하게 너무 칼로리가 높지 않은 걸로 배치를 해서 간단하게 간식사를 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폭식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서 아침, 점심, 저녁도 꼭 화려하게 차려서 드시지 않더라도 무엇이라도 꼭 드실 수 있게끔 해주시고, 이 주식사가 좀 부실했다면 근무를 하시면서 이동을 하시면서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간식사로 칼로리 섭취를 조금씩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시간대는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으냐면, 자, 주식사는 우리가 소장까지 소화되는 시간이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라고 해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아침 먹고 4시간, 5시간 정도 지나서 점심 먹고 4시간, 5시간 지나서 저녁, 이렇게 주식사의 간격을 맞춰주시면 좋고요. 간식사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사 사이에 식사를 진행을 해주시는 건데, 운동을 할 때의 칼로리 또는 식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질문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내가 운동이 있는 날이에요. 만약에 저녁에 7시에 운동을 한다. 그리고 내가 점심을 12시에 먹었다면 한 오후 5시쯤에 뭔가 식사를 하기도 애매하고 아직 퇴근 전이에요. 그러면 5시쯤에 바나나 하나, 두유나 우유 하나, 또는 뭐 샌드위치 2분의 1 조각,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섭취를 해주시고, 조금 가급적이면 빨리 소화될 수 있는 거를 선택하셔서 드시고 운동을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운동도 너무 공복에 비어있는 중에 하시게 되면 부정적일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운동 시간 1~2시간 전에 스낵 종류라도 드시고서 운동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식사와 간식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너무 안 드시려고 하는 것들도 문제가 되다 보니까 식단의 구성이 좀 다양하다, 필요하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을 조금 설득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저희가 3주에 오늘까지 거쳐서 식단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이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식단이 사실 다이어트 식단이 따로 있고 일반식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일반식을 어떻게 균형 있게 규칙적으로 다양하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평생 동안 건강한 다이어트 식단을 유지하실 수도 있고, 요요 현상을 계속 거듭하면서 몸이 지쳐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식단이 너무 습관이 안 좋아.
그러면 식사 습관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래, 내일부터 절대 내가 좋아했던 여러 가지 아이스크림이나 가공식품이나 먹지 않겠어. 그리고 좋은 음식만 먹겠어. 라고 다짐을 하셔도 하루아침에 이게 변화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포인트 첫 번째, 1. 빈도수를 줄이시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피자를 3번씩 먹었어요. 그러면 2번으로, 1번으로, 2주에 1번, 한 달에 1번 이렇게 서서히 빈도수를 줄여 나가셔야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 오랫동안 그 식단, 좋은 식단을 유지하실 수 있다는 거.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시고 빈도수를 줄여나가 보세요. 좋지 않은 음식을 먹는 빈도수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브레이크밀 활용하기. 브레이크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침도 잘 먹고 점심도 잘 먹고 저녁도 잘 먹고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를 식단을 너무나도 잘 지키셨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루만큼은 친구를 만나서 점심 식사 정도는 내가 먹고 싶은 것들을 먹는 거예요. 일종의 보상을 해주는 거죠. 일주일 동안 내가 식단을 너무 잘 지켰으니까 한 번 정도는 그래 잘했어 나한테 먹고 싶은 거를 좀 주자 라고 하시게 되면 그나마 스트레스가 좀 없고요. 그때 하는 식사가 굉장히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때 스트레스를 많이 해소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세 번째, 천천히 꾸준하게. 운동도 마찬가지지만 식단도요. 이렇게 했다가 또 폭식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음식을 먹었다가 하는 것보다는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범위에서 천천히 꾸준하게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포인트라는 사실. 다이어트 식단 따로, 일반 식단 따로. 3개월 동안 다이어트 식단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먹고 싶은 걸 평생 먹을 수 있겠지? 라기보다는 평소에 먹고 싶은 것들을 조금씩 드셔가면서 빈도수 줄여나가면서 좋은 음식들에 대한 배치, 빈도수를 늘려나가는 것이 포인트라는 사실. 이 주의사항 여기서 잠깐 포인트 잊지 마시고 지지난주, 지난주, 이번 주까지 저와 함께 했었던 식단 이론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건강한 식사 함께 진행해 보세요.